일상의 빈틈. 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낙상 사고. 기가 막혔죠. 너무 아프니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예, 순식간에 아주 그냥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 못 차리고 파닥 넘어지는 거죠. 건강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한 방에 가니까 절망이지, 절망.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심각한 손상부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까지. 방심하는 사이 벌어진다. 10명 중에 7분 이상은 돌아가시는 걸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암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사망률 70%. 하지만 통증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여기가 아프니까. 우리 처음에는 이제 넘어지도 골다공증도 뭐 약도 안 쓰고 그냥 뭐 방심하고 그냥 살았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이고 낙상은 본인의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낙상을 결코 가볍게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계절 내내 언제 어디서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당신이 간과했던 치명적 위험. 낙상이란 무엇인가? 세무사로 일하는 65세 이재우 씨. 3개월 전 경험한 낙상으로 인해 건망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뭐 물건이나 이런 거 이제 챙겨간다고 다 내가 보이는 이래 뭐 책상 위에나 이래 보이는 자리에 다 올려놓고 이래 다 하고 난데 이제 돌아서면은 그냥 가버리고 안 챙겨가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래 몸을 전에보다는 좀 유연성 있게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한다는 거. 낙상 후유증이 생긴 겁니다. 사고가 벌어진 곳은 매일 아침 오가는 출근길. 늘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그 넘어진 순간부터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깰 때까지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 내 깨웠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시간을 물어보니까 1시 다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그 기절해 있은 상태로 추측을 하는 거죠. 넘어진다는 게 머리 뒤쪽에 그 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피가 엄청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자동차 있는 넘어지면서 저기서 머리와 그 목에 사람이 충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길을 여기에 딱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 피하면서 이러는데 자전거 있네요. 쓰러져가지고 요 자전거요. 이 자전거요? 네, 맞아요. 안 치웠네. 안 치워. 아직도 있네. 여전히 생생한 그날의 기억. 두피 출혈은 봉합 수술로 치료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세가 재우 씨를 괴롭게 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살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1시간 동안에 뭐 속된 말로 저기 옥황상제도 뭐 연나대왕이도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태니까. 1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는 네. 운동을 즐겨 하던 그는 건강관리가 철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데요. 한순간의 사고가 인생을 바꿔놓은 기분. 매일 빠짐없이 하던 수영도 예전만큼 실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몸이 둔해진 느낌입니다. 수영장 두세 바퀴는 가뿐하던 체력이었지만 이젠 한 바퀴만 돌아도 머리가 조여옵니다. 사고 전에는 턴할 때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사고 후유증인지 턴을 하고 이래 몸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간 어지러우면서 이래 몸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두개골 골절은 없었고 뇌 안에 심각한 출혈은 없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진탕 이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정말 깜빡깜빡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갑자기 우울증이나 불안이 와서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엉엉 울거나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지럼증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병명은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입니다. MRI 검사에서 오른쪽 두개골 바깥쪽으로 부종이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증상의 원인을 찾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경추 4번과 5번 사이 부종이 발견됐습니다. 귀 안에 전정기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한 이석증도 증후의 발단입니다. 쿵 하고 넘어지시면서 4번, 5번 경추부에 뼈의 부종이 확인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뒤로 젖혔을 때 목의 통증과 함께 어지럼증이 촉발되는 게 설명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외상 후 이석증이 생기셨더라고요. 전정기관은 균형을 잡는 기관이 있는데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조금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 때문에 잘 촉발이 되고요. 낙상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가장 무거운 부위인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때 딱딱한 머리뼈에 뇌가 좌우로 마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뇌진탕이 발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 안의 신경세포와 미세한 혈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신체 증상들로 이어지는데요. 가볍게는 두통과 눈동자 떨림, 전정기관 이상, 또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섭식장애와 심각하게는 몸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치매, 파킨슨병의 유발 가능성까지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뇌손상인 뇌진탕 후에도 3개월 이상 다양한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진탕 상황이 보통 넘어져서 생기거나 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조금 이렇게 쑥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고 병원 안 가요. 경각심을 가지고 응급실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뇌졸중 위험이 1.8배 더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뇌를 노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하는 등 뇌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결과입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한 번의 이벤트지만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서도 뇌상성 뇌손상 이후에는 뇌 부피가 줄어들고 뇌 노화가 실제로 한 4.7년 정도 빨라진다는 국제 대규모 MRI 비교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1년에 10,000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낙상. 유명인의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지만 낙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진 바 없습니다. 요즘에 제2의 전성기죠. 하지만 뇌 손상과 함께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은 낙상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질환으로 꼽힙니다. 1m 정도 되는 높이 그 이하에서 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충격 정도를 입었을 때를 낙상이 이제 저에너지 손상이라 그러고, 그 표현을 이제 낙상이라고 하는데요. 골절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긴 환자는 사망률이 남자 같으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여자도 6배 정도 차이가 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사망률의 차이를 보였고요. 척추골절 같은 경우는 한 5배 내외, 손목 골절은 한 2~3배 정도. 근데 고관절 골절은 10배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사망률이 정상적인 골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긴급 환자가 호송됐습니다. 96살의 유근순 씨입니다.
관절을 살짝 이렇게 내리시면 좀 작은 움직임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너무 심하시고. 검사 결과 고관절 골절이 진단됐습니다. 엉덩이와 다리를 잇는 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다치셨어요?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때 붕대가 살짝 무조건. 살짝 넘어졌죠, 그죠? 예, 살짝 넘어지는데 이렇게 골절이 생기시는 게 어르신들이 뼈가 좀 약하셔서 그렇게 살짝 조조하는데도 뼈가 그렇게 골절이 되실 수 있으세요. 네, 발가락 한 번만 움직여 보시겠어요? 환자는 큰 충격이 아니었음에도 뼈가 쉽게 골절돼 버렸습니다. 소파에 이제 앉아서 텔레비 보다가 일어나면서 엉덩방을 찌면서 이번에 충격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골절된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날지는 몰랐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참 너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불리는 고관절은 골반 가장자리 좌우에 자리하는데요. 엉덩이와 다리를 이어주는 이 관절이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유근순 씨는 대퇴경부가 골절돼 꼼짝없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몸의 하중을 오롯이 받는 이 부위는 방치하면 뼈가 계속해서 어긋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근육이 약한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제 탈구라는 합병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빠지는 거죠. 환자한테 되게 고통스러운 합병증인데요. 그런 합병증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중가동 비구컵이라 그래서 탈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또 개발이 되었고 최대한 인공관절을 빡빡하게 삽입을 하고 또 탈구가 최소화되는 그런 수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골절이나 낙성으로 인한 그런 몸에 가해지는 손상을 진단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 효과도 확실하게 빠르고 기능의 복귀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을 견디다 보면은 골절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들에도 손상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욕창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정신이 오라가는 선망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전신적인 합병증이 금방 오십니다. 고관절 골절 자체가 갖고 있는 1년 내 사망률은 대개는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암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를 살펴보면 손상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암 환자보다 더 큰 규모죠.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낙상. 무려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목할 건 낙상 환자의 증가 속도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오히려 줄어든 데 반해 낙상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낙상 인구는 매년 늘고 있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많고요. 한 65세 이상이면은 대략 한 3분 중에 1명 정도가 매년 낙상을 경험한다고 하시고 우리나라 질병통계청 통계를 봐도 손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 낙상이나 뭐 추락이나 이런 걸로 다치셔서 오시거든요. 그 교통사고보다도 한 4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수치예요. 네. 낙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외일 순 없습니다. 재활운동이 한창인 63살 이민경 씨. 지난 6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그때 아침을 준비하느라고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냄비에서 찌개가 끓다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끄겠다고 일어섰다가 제 다리가 그 식탁에 걸려서 일어선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10년째 쓰던 식탁이었습니다. 가정주부에게 가장 낯익은 공간. 식탁 다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통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은 자꾸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아픔이었고 골절이 너무 심한 상태라 뭐 철심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서 너무 기가 막혔죠.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정상인처럼 못 걸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평소 여행을 좋아했지만 사고 직후엔 외출조차 힘이 듭니다. 누워 있어야 했던 지난 한 달. 지금에서야 겨우 안고 서는 게 가능해졌다는데요. 언제 다시 여행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만 이제 좋아지면은 여행 가자. 응? 같이 여행도 가고요. 그렇게 다녀야죠. 그치.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럼 카페도 가고.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이런 골절 같은 거는 정말 밖에서 넘어져서 생길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사고 당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낙상은 특히 생활이 익숙한 집안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거실, 방, 욕실 순으로 빈번하죠. 그만큼 사고는 방심하는 사이 발생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찾은 이민경 씨. 수술 후 경과는 어떨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낙상으로 인해 부러진 부위는 오른쪽 고관절. 골절로 미세하게 어긋나 있던 곳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 불편해요. 그쵸, 약간 불안해. 근데 그게 한 3일 전부터는 더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쩔뚝거렸었는데 지금은 쩔뚝거리진 않고 좀 불편한 정도?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술한 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내가 수술한 걸 순간순간 까먹고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각도도 벌써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와요. 네. 이민경 씨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한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금 활동력이 많고 조금 건강하고 보행 능력이 좀 원래 좋았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오래 영구적으로 활동력 있게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공관절 형태를 맞춰서 수술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이후의 삶의 질은 재활 치료가 좌우합니다.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고비. 민경 씨는 이번 낙상으로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팠어요, 처음에는. 이게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라서 처음엔 아팠고 이제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유연해지고 걷는 것도 자연스럽고. 결국에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했잖아요. 재낙상으로 인한 재골절.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제 골절이 발생하는 거를 막아주는데 근육량의 어떤 강화, 그다음에 보행 기능 회복을 위한 근육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들의 어떤 빈도수와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실제 전 세계 데이터를 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집 안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로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놀랍게도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의 낙상 관리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르신들은 이렇게 살짝 넘어져도 위험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몸에서 척추, 머리와 척추가 있는 이 몸의 중심 부분에서 다리로 나가는 첫 관문이 고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문제가 되면은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는 거, 앉는 거 이게 다 고관절이 구부러져야 되는 거고 고관절이 펴져야 되고. 이것도 그렇죠. 지금 또 고관절이 펴진 거죠. 여기가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서 있을 때 체중의 거의 2배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넘어졌다고 다 병원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떨 때는 좀 반드시 병원 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관절이나 중요한 골다공증, 골절이 생겼을 때는 위험 신호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통증이죠. 아픈 거. 어느 부위가 갑자기 아프다. 뼈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날카롭게 통증이 옵니다. 바늘로 쑤시듯이.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이 오기 때문에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골절이 되면 다리가 붓겠죠. 그 다음에는 관절면이 부러지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뼈가 부러지면 바스락바스락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다리가 아예 안 들린다든지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이든 신경학적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네 가지 위험 징후가 생길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골절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 추워지면 쥐가 많이 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럴 땐 특히 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계절이죠. 이제 여름에서 조금만 지나면 가을로 접어드니까 이런 계절은 특히 새벽이나 밤이나 기온이 확 떨어질 때 그럴 때는 근육들이 경직이 되고 혈관도 수축되면서 이제 몸이 낙상에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의 경직이 잘 올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밀도는 T점수로 표시하는데요.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 김영자 씨는 아주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언제 뼈가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처음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되셨을 때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4.5로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뼈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골다공증 약물을 1년간 치료를 꾸준히 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균형이 맞지 않아 골밀도가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김영잔 씨는 1년 동안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고 T점수가 1점 올라 마이너스 3.4 정도로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의 골절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한 해 발생하는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3배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 여성은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골량이 줄고 골절 역치에 다다르는 시기가 50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50세 이상 여성에서의 거의 4명 중에 3명은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라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내가 한번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골밀도와 근육을 평가하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본인이 치료를 하는 이런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재골절의 위험이 많게는 2배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최정옥 씨는 50대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었기에 치료를 미뤘는데요. 그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황토길 맨발 걷기 하다가 땅이 촉촉했는데 물기가 좀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걸었는데 다른 분한테 조심하라고 막 내가 부탁까지 해놓고 제가 넘어졌어요. 눈을 뜨고 얼굴이 이제 눈이 상해서 막 만져보니까 막 피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발꿈치 들어서 다리 한번 천천히 들어볼게요. 옳지. 들고 한 10초만 버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요. 다리 드는 게 이제 잘 되시네요. 무릎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이게 굴곡 신경 이른바 낙상으로 인한 골다공증성 골절입니다. 골밀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 재골절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술 후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인공관절이 빠지는 탈구 증세를 조심하는 건 물론 적극적인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줬는데 좀 안 좋다 해서 내가 정형외과 갖고 가서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고 이제 치료도 안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된 거를. 이제 뼈가 이제 이렇게 다치고 보니까 뼈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진짜 그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 저같이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골다공증은 침묵의 암살자로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 평소에는 알지 못하다가 낙상 사고를 겪은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척추 고관절, 손목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최근 연구에선 낙상 병력이 이후 생애의 골절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낙상 후 1년 이내에 골절 위험은 최대 3배가 높아집니다. 낙상이 뼈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적신호라는 걸 인지하고 적당한 치료를 받는 게 재골절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실 낙상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냥 내가 조금 힘이 없어서 살짝 넘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령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본인의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본인의 뼈와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라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빨리 가서 평가하고 치료를 받아야 1, 2년 이내에 추가적인 낙상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김상현 씨는 매일 아침 맨발 걷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추천한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해보는데요. 50대부터 70대가 된 지금까지 수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그녀. 조금이라도 예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낙상 사고를 여러 번 당해가지고 안전한 길을 택하다 보니까 항토길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택하게 됐어요. 낙상 사고를 많이 당하셨나 봐요. 예,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몇 번인데요? 6번. 길을 걷다 발을 삐끗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 3년마다 반복적으로 넘어졌는데요. 총 6번의 골절을 입었습니다. 최근 2년 전에는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 키가 10cm가량 줄었다는데요. 요즘 들어 허리 통증까지 심해져 간단한 집안일도 힘에 부칩니다. 잘 걸려요. 인두부룩 이렇게 튀어나오는 데도 걸리고, 잘 걸려. 돌멩이도 걸리고, 평지에서 걸리가 넘어잖아요. 산도 아닌데. 그래갖고 전에는 걷기 운동만 계속 했는데 산에만 다니고, 그럼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치료는 손목 골절 때 수술받은 게 전부. 허리는 나아지겠지 하며 버텼다는데요. 어떻게 부러졌다 일어나고 부러졌다 일어나고 골절 입었다 일어나고 골절 입었다 일어나고 어떻게 애들한테도 미안찮아. 자식들 신경 쓰이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미안하다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넘어지도 골다공증도 약도 안 쓰고 그냥 방심하고 그냥 살았지. 안 아프니까 이제 압박골절 한 3번 입고 나니까 이제 걱정돼가지고. 반복되는 낙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상현 씨의 현재 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엑스레이 촬영으로 골절 부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골밀도를 측정하는데요. 골절을 입은 척추뿐 아니라 고관절까지 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님. 네. 이렇게 앉으세요. 네. 최근에 마지막으로 낙상하셨던 적은 언제요? 23년도에 6월 달에 넘어지셔서. 네, 네, 또 그때도 그럼 갔더니 네. 어디가 골절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그때가 12번이었는가? 12번 척추가 무너지셨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찍으신 그 엑스레이를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등 척추 12번째인데요. 이 12번째 척추가 완전히 이렇게 찌부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쫙 해서 그냥 납작한 접시처럼. 결국은 골다공증이 심하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걷다가 넘어졌는데 작은 자극에 의해서 저렇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압박골절이 발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압박골절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골밀도가 굉장히 낮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골밀도 검사하신 것도 봤고요. 척추 부위 골밀도는 마이너스 2.1로 골 감소증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관절입니다. T점수가 마이너스 3.0으로 골다공증이 확인된 겁니다. 지금 김상현님의 대퇴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렇게 구멍이 뿡뿡 뚫려 있고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골밀도 수치를 보이고 이 말은 환자분이 또 걷다가 이제 넘어지면 이번에는 척추골절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 우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 영상에서 본 김영자님은요, 이게 1년 전에 오른쪽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었고, 또 이번에는 또 왼쪽 고관절이 또 부러지셨단 말이에요. 네. 재골절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은 골절이 한 번 되신 분은 건강한 사람보다도 약 86% 정도 골절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네. 골절이 되면 될수록 재골절 위험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골절되신 분이 계속 골절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잘 부러지는 분이 있으신가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어디가 부러지셨는데 부러지고 나서는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던 분들에서 재골절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은 또 기저질환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또 계세요. 머리 쪽에서 혈관 손상이나 뇌졸중 같은 걸 앓았던 분들 또는 파킨슨병 같이 균형 감각을 잘 못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밤에 소변물로 잘 깨는 병 있잖아요. 예. 남자 같으면 전립선 비대증, 낙상이 굉장히 취약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재골절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상의 위험이 없기 위해서 좀 예방법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낙상의 예방법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의자에 네. 이렇게 까치발 서는 운동도 하고 요 정도도 많이 도움이 될까요? 저 한 발로 서 있는 게 바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저 한 발로 서는 것,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한두 칸이라도 일관되게 연습을 해주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균형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뼈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 두 가지를 따지라면 칼슘과 비타민 D거든요. 그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햇빛을 많이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얼굴부터 해서 상체, 종아리 정도는 그래도 노출을 시키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충분히 걸어줘서 햇빛을 조여주면 그 햇빛 자체가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은 곧 칼슘을 흡수하고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김상현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6번의 골절 이력이 있는 그녀와 함께 낙상 예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기초 체력 평가를 위한 갖가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신체 기능 정도에 맞춰 처방받은 운동을 배워볼 시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낙상을 예방을 위한 운동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준비되셨어요? 예. 잘 부탁합니다. 낙상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을 키우는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목 유연성 확장 운동인데요.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두 번째, 고관절의 근력을 키워봅니다.
탄성 밴드를 이용하면 고관절과 허벅지로 이어지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볼 겁니다. 쭉 끝까지 늘 겁니다. 고관절이 가능한 한 쭉 펴지도록 이때 날개뼈가 바닥을 잘 누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내려가시고 주의사항은 숨을 참고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숨은 꼭 쉬셔야 됩니다. 다음은 균형 운동. 의자를 앞뒤로 두고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면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면 고관절과 허리의 균형 감각을 높여줍니다. 집에 있는 쿠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쿠션 위에서 한발석입니다. 발과 발목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운동으로는 까치발 들기가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낙상 예방 운동법입니다.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가 균형 운동, 그리고 또 유연성 운동, 또 유산소 운동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실제로 낙상은 한 23에서 31%까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집에서도 예방은 계속됩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인 김상현 씨. 요즘에는 골다공증 개선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낙상 예방 운동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매일 꾸준히 합니다. 요 하고 나면 좀 풀리니까. 이거 매일 아침마다 해요? 네, 매일 아침마다 25분 정도 하고.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물기 제거도 잊질 않습니다. 실내 낙상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건강할 때 막 근력 운동하라고 막 지금 권유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저 근력을 이제 만들 중이니까 요새는 조금 너무 전락해도 중심 빨리빨리 잡는 것 같아. 그 어떤 질환보다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예기치 못한 사고, 낙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낙상 예방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골절은 너무 일단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치료를 빨리 받아야지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삶의 질을 복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낙상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추가적인 본인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상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매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